자, 14번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74쪽 그리고 75쪽에서 부채꼴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리고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공식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 곱하기 중심각,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 곱하기 호의 길이. 근데 공식이 하나 더 있었죠. 왜냐면 이제 L은 R세타이기 때문에 L 자리에 R세타를 이제 대입을 하면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니까 R제곱 세타라고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이 있었고, 이때 주의할 점은 중심각 세타를 이 공식을 쓸 때에는 이 세타는 단위가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다. 호도법을 쓴다라는 거만 유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둘레의 길이가 22인 부채꼴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부채꼴의 중심각이 있겠고 반지름의 길이도 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도 무언가가 있을 텐데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를 모두 더한 것이 20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20이라는 데서 L과 R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쓸 수 있는 공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호의 길이에 관한 언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R과 L이 모두 들어가는 공식 2분의 1 RL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자가 두 개인 거는 언제나 좋지 않죠. 문자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했던 관계식을 대입을 하면 2분의 1 R 그리고 L 자리에는 20-2R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은 앞으로 빼내서 나눠주면 R 곱하기 10-R. 더 예쁘게 최고차 한계수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주면 마이너스 R 곱하기 R-10이라는 반지름 길이 R에 관한 2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되죠. 사실은. 정리를 하면 이 넓이는 R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식은 마이너스 R 곱하기 R-10으로 쓸 수 있더라. 자, 지금 이러한 2차 함수 SR의 최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 문제입니다. 자, 중3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이 변수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풀라라고 배웠었죠. 자, 현재 R은 반지름 길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고 부채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반지름 길이가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또 항상 양수이죠. 근데 이미 R이 양수, 즉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R-10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R은 1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R의 값이 0과 10 사이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언제 가지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떠올리면서 2차 함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그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자, SR, 즉 마이너스 R 곱하기 R-10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SR이 0이 되는 R값이 0과 10이니까 이제 R축과 0일 때 그리고 10일 때 이렇게 축과 만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R의 범위는 0과 10 사이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의 그래프, 즉 이만큼만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최대값은 이제 여기서 갖는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R값은 당연히 0과 10의 중앙값인 5가 되겠죠. 요약을 하면 부채꼴의 호의 넓이는 R의 값이 5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부채꼴의 호의 넓이가 최대값을 가질 때의 반지름 길이가 아니라 이때의 세타 값을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의 R이 아니라 세타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R의 값으로부터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적절한 관계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R과 세타가 모두 들어가는 관계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수학적 센스는 이 두 개의 식에서 어떤 걸 들고 오느냐에서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식을 만약에 들고 온다면 R 값에는 5를 집어넣으면 되고 세타는 내가 구하는 건데 여기서 세타 값을 구하려면은 현재 호의 길이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호의 길이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1번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번식을 들고 오려면 S 이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 식에다가 R 자리에는 5를 대입하면 되고 넓이에도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최대값을 가질 때의 그 최대 넓이는 S5잖아요. 그죠? R 값이 5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 식으로부터 R 자리에 5를 대입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암산을 하면 25가 되네요. 그래서 S에는 25를 대입을 하면 세타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계산을 하면은 세타가 2가 나옵니다. 자, 각인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공식에서의 세타는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라디안이라는 기호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라디안은 항상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2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2 또는 1 이러한 간단한 정수나 실수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각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단위가 라디안일 때는. 자, 1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 사인 4분의 파이 x라는 함수 그래프가 있고 직사각형이 그림과 같이 내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힌트는 선분 BC의 길이가 2라는 힌트밖에 없고요. 자,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가로 길이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세로 길이만 알면 되죠. 세로 길이를 안단 말은 이게 지금 현재 잘 보면 좌표 평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 A나 D의 Y좌표를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점 A에서의 Y좌표를 알려면 점 A는 현재 이 삼각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에서의 X좌표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A에서의 X좌표를 구해서 이 함수값의 X에다가 대입을 해서 Y값을 구하던지 뭐 그런 이제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삼각함수 그래프 하면은 선생님이 웬만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거의 다 쓰인다라고 유념해 두라고 했죠.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쓰이는 것이 삼각함수의 주기 그리고 대칭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칭성은 단순히 원점 대칭, y축 대칭 두 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대칭성을 직접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멈추고 현재 나와 있는 이 그래프에서의 대칭성을 한번 발견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점이나 선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스스로 발견해 보세요. 자, 발견해봤나요? 영상을 멈추고 해봤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너무 쉽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여기 값을 구하는 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로 넘어갑시다. 식이 나와 있으니까 주기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살짝 복습을 해보면 y 이꼴 a 뭐 삼각함수 그리고 x 앞에 개수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이렇게 a, b, c, d 자리에 숫자가 대입이 되었을 때 각각의 이제 숫자에 역할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b의 역할이 바로 뭐였더라? 주기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더라, 그죠? 그래서 이 함수의 주기는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인이니까 사인의 주기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를 하면 되더라.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현재 주기는 즉 t는 지금 이 함수도 원래는 sin x였을 테니까 sin x의 원래 주기 2파이 나누기 지금 x 앞에 개수가 4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b인 셈이죠. 나누기 4분의 파이 해주면 이제 번분수 처리를 하면은 8이 됩니다. 자, 주기가 8이라는 말은 이제 한 주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0부터 8까지 주기가 8이니까 0에서부터 8까지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만큼의 그래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값이 뭐다?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문제 풀 때 자주 쓰인다는 두 개 중에서 벌써 주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 값이 4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를 써먹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죽이면은 4면은 우리는 이제 대칭축 이 선에 대해서 그래프가 좌우 대칭인 걸 아니까 이 길이가 4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뭐겠다? 그 4의 절반인 2가 되겠죠. 그 말은 여기 이 점에서의 x좌표가 2가 된다. 즉 대칭축은 x 이꼴 2가 됩니다. 대칭축의 방정식은 x 이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점에서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길이가 2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반띵 해가지고 여기가 1이겠죠. 자, 그러면 선분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점 B에서의 x좌표는 뭐겠다? 2-1 해서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원래 계획대로 이 x좌표를 이용을 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점 A의 y좌표를 구할 수 있죠. 뭐다? 이제 F1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에다가 x자리 1을 대입하면은 간단하게 함수값은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이제 간단하게 루트 2가 되네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여기가 이제 루트 2란 뜻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루트 2, 가로 길이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2. 따라서 넓이는 2 곱하기 루트 2 해서 2 루트 2가 되겠고 비록 약간 간단한 문제였긴 하지만 핵심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제 점 B에서의 x좌표를 알기 위해서 즉 이 길이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칭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용을 해서 대칭을 중요한 데 써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전에 여기 이 점에서의 x좌표를 발견하는데 주기를 써먹었다. 그래서 주기와 대칭성이 실제로 어떻게 중요하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조금 쉬운 편이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잘 들어두길 바라고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1이라는 복잡한 함수가 이제 최대값을 어디에서 갖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식은 둘 중에 하나로, 즉 사인 x나 코사인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쓰는 게 어떤 관계식? 바로 그 유명한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이꼴 1입니다. 이게 아마 선생님 지금 교과서 페이지를 못 찾아왔는데 70에서 73쪽 사이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제목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서 근데 워낙 유명한 식이라서 사실 복습 안 해도 이 식은 다들 알고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 가지고 일단 사인 코사인을 통일을 하도록 하자. 그 전에 만약에 통일한다면 이것이 사인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인에 관한 2차 함수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최대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비결되겠구나라는 것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코사인 대신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대입을 하면 되고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1을 그대로 집어넣고 이제 사인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2라고 이제 사인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되죠.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 변수 sin x를 그냥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치환을 하고 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치환에서 얻은 새로운 변수 t에 관한 범위, t의 범위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t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필요하겠죠. 근데 x의 범위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이제 t, 즉 sin x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사인 값은, 즉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을 t에 관하여 고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가 되겠고, 뭐 그냥 t에 관한 함수니까 이제 주어진 식을 ft라고 한번 해봅시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물론 등호를 포함하죠. 그래서 현재 문제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b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x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은지 뭐보다는 작거나 같은지 이게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2차 함수 그리고 x 이꼴 p, x 이꼴 q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납니다.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x 이꼴 p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x 이꼴 q가 뭐 이렇게 생겼다. 좀 오른쪽으로 대강 아무렇게나 옮길게요. 대충 뭐 이쯤에 생겼다. 그러면 x가 p와 q 사이일 때, 즉 fx가 이제 이만큼. 우리는 저 범위만 보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 이제 x값이 p일 때 최대값 fp를 갖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냥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리는 게 핵심이다. 이거는 뭐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가 그렇습니다. 모든 함수가 최대 최소로 논할 때에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좀 기계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좋은 거는 인수분해죠. 여기도 적을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쓰는 게 인수분해라서 그래서 인수분해를 쓰는 겁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다기보다는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볼 때 인수분해가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니까 ft는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t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1 그리고 2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이제 꼭지점이 마이너스 1과 2의 정확히 평균이 될 테니까 2분의 1이 되고 실제 x의 범위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그러면 1은 한 이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살펴보아야 될 2차 함수의 부분은 이제 이만큼입니다.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면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값이 문제에서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 b는 즉 f의 최대값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f2분의 1이고 근데 실제로 fx 식에다가 t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4분의 9가 되네요. 자, 따라서 b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뜻을 보면 최대값을 가지는 그때의 x값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x값을 바로 알 수는 없고 f값이 최대일 때 t값은 알 수가 있죠. t값은 이제 2분의 1이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때의 x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x와 t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 sin x가 t와 일치한다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sin x는 t인데 t가 현재 2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삼각방정식은 어떻게 풀더라? sin x와 y 이꼴 2분의 1 그래프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 찾더라. 어디에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sin x와 2분의 1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에 교점 찾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x의 범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이고 자, 이때 sin x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 자, sin x는 그렸고, y 이꼴 2분의 1 그려주면은, 우리가 이제 sin 값이 2분의 1 되는 각이 하나 더 있으면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 이제 sin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실이죠. 6분의 파이면은 2분의 파이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이제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 말은 y 이꼴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보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점에서의 x값이 방정식의 해죠. 6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지. 따라서 x값은 6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그때의 x값이 a라고 했으니까 a가 곧 6분의 파이인 거죠. 따라서 a,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은 a 곱하기 b니까 자, 두 개를 곱해주면 답은 8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해서 통일시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사인을 이제 t로 치환을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냥 이제 치환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사인 x에 관한 2차 함수로 끌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중3 때 배운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가 되니까 너 중3 때 배운 최대최소 문제 풀 수 있니? 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만큼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최대값을 가지는 곳에서의 x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삼각방정식이 등장하니까 크게 이제 삼각방정식 풀 수 있니? 이게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어쩌고저쩌고 문제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앞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도 있었기 때문에 살짝 들고 와봤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 61페이지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 응용 문제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똑같은 문제이고 여기도 2차 부등식, 여기도 2차라는 말은 없지만 보다시피 x에 관해서 이제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은 유형인데 다만 차이가 둘 다 x에 관한 부등식인데 다만 차이가 개수에 어떤 거는 삼각함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문제는 지수함수가 들어가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까지 보고 이 교과서는 참 2차 부등식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수업 시간에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을 잘 복습해 해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기 때문에 나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하면은 그냥 이 영상만 보면은 끝납니다. 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제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주고 즉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주고 이제 증명은 아닌데 어쨌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주고 무언가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성립하지는 않고 x값이 어떤 때는 성립하고 어떤 때는 성립 안 하고 즉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주고 이제 거꾸로 이제 2차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즉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1 때 2차 부등식 하면 크게 이 두 가지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준 상태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멘트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멘트가 잘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라는 말 대신에 또 자주 쓰는 거는 실수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늘 등장하는 발문이니까 그냥 익혀두고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뭐 클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데 그냥 크다라고 놓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뭘 떠올려야 되느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 2차 함수 fx는 x축과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위치관계가 이루어지겠다. 즉 fx 그래프가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y 이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x가 0보다 항상 크다. 즉 fx가 0보다 항상 위에 있다.
즉 fx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떠 있구나.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제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말과 이 그래프는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트를 보면 사실 이 모양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떠올라야 되고 2번과 같이 즉 이렇게 fx 그래프가 항상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떠 있으려면 이 그림만 보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떠오르는 게 자동 반사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다? 이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왜 작다냐면은 이거는 fx랑 x축이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차니까 근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실근은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다른 허근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작다라고 외워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모두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 말은 1번과 3번도 필요충분 그냥 삼위일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또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구나가 바로 그냥 1초 만에 떠오르도록 연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그토록 강조했던 2차 부등식 내용입니다. 다시 여기 하나 더 있지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고 여기 좌변을 다 이제 fx라고 했을 때에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이제 떠올라야 된다는 게 좀 전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써도 무방하겠죠.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잖아요.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리고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이 부등식은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세타가 들어간 이런 것들은 모두 x의 입장에서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b'은 2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b'은 근데 거기서 2 나눴으니까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제 b'입니다.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1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세타 들어간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수이다. 이제 전개를 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니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겠죠. 바로 이 앞에 16번 문제에서 여기 16번 바로 이 앞에 문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통일을 해라. 사인이면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면 코사인. 근데 그때 통일할 때 쓰이는 것이 뭐라고 했더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뭘 쓰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이제 대입을 하면 판별식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이 0보다 어떻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따라서 이러한 사인 세타에 관한 2차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사인 세타에 관한 2차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실제로 0보다 작기 위한 사인 세타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뭐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해봅시다.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누차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y 이꼴 fx랑 y 이꼴 0, 즉 x축 두 개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나는지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fx를 그렸는데 이렇게 되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지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x값 여기에서의 x값을 구해서 뭐 fx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서 2차 부등식 풀기 그러면은 그래프, 2차 부등식 풀기 그래프, 2차 부등식 풀기 그래프 이렇게 외우라라고 했습니다. 자, 간혹 2차 부등식 풀기 하면은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무조건 표준형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인수분해 좋습니다. 표준형 좋습니다. 근해 공식 다 좋습니다. 네, 그거는 결국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부수적인 도구다까지 알아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여기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새로운 문자라고 봤을 때 이제 사인 세타 값이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래프가 x축과 그러니까 그래프와 만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렸고, 근데 나는 이 좌변 전체가 0보다 작아지길 원한다. 그럼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의 범위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결코 1보다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 것은 버리고 왼쪽만 취하면 결국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기 위한 사인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 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제 얘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근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위한 뭐의 범위를 구해라?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 즉,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제 왼쪽은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좀 치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삼각 부등식 푸는 문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삼각 부등식은 또 어떻게 풀더라? 자, 삼각 부등식은 어떻게 풀더라? 우리 교과서 92쪽에서 96쪽 사이에 어디 있을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찾아올게요. 93페이지네요. 93페이지에 보면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 특히 이제 93페이지에 예제 6번을 복습을 하면 되고, 이제 포인트가 뭐더라? 그냥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에서의 x 좌표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만나는 점 찾고 그 만나는 점에서의 x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sin x 그리는 거는 쉽죠. 0부터 2파이까지 sin x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y 이꼴 2분의 1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이꼴 2분의 2 요거의 절반쯤 이렇게 끄면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교점이 주어진 범위에서 2개입니다. 항상 그래프의 대칭이 유지되게 예쁘게 그려주고, 자, 그래서 sin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려면은 그래프가 파란색이 빨간색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각각 구하고 이제 세타가 이 두 개보다 이제 두 개 사이이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풀면 되죠. 그러려면은 이제 동그라미 칸에 들어갈 각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워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가장 원시적으로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대신에 y 이꼴 2분의 1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이제 2분의 1 되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잖아. 6분의 파이. 그래서 x값이 6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더라 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칭성 가지고 다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그래프 모양과 같은 거랑 찾아보자. 이거랑 얘랑 그래프가 다 이제 그거죠. 합동이죠. 자, 그 말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빨간색이 그래프가 다 이제 6분의 파이잖아요. 이 세 개의 길이가 다 6분의 파이로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x값이 파이인데 여기 이 간격이 6분의 파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값은 6분의 7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각은 전체 2파이에서 얼마만큼 뺀 6분의 파이를 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1파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즉 길이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각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6분의 7파이, 여기가 6분의 11파이 되죠. 따라서 답은 뭐다? 자, 여기 이 범위를 식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뭐다?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사이가 되겠고, 항상 등호가 허용되는 게 있는지 반드시 마지막에 체크하세요. 근데 지금은 등호를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간단히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사이가 되겠습니다.